우리가 한 달에 부부싸움을 두세 번을 한다. 뭐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0번을 한다. 어. 10번 중에 9번은 낚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보근보근입니다. 오늘은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이 어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듣기로 지금 나이가 41살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41살에 갑자기 배를 사고 그리고 또 어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어부라는 직업을 정말 얘기한 지 지금 진짜 정확히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어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과부 되고 싶냐, 할 게 없어 뱃놈 하냐, 막 등등등 한 열에 9 정도는 진짜 많이 반대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오케이를 하게 된 이유는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를 해서 어부를 하게 된 거지.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부부싸움을 두세 번을 한다. 뭐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0번을 한다. 10번 중에 9번은 낚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였거든. 낚시를 원래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거네요. 낚시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나 이해를 못해. 한심의 끝판왕처럼 보였어, 진짜. 낚시를 계속 하는 게 본업이 낚시인가?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드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낚시 가려고 설거지하고 일단은 기본이 가면은 뭐 하루나 뭐 하루 종일 꼬박 걸리거나 아니면 밤을 새거나 이러면 그동안에 남은 가족들은 내가 없이 지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아마 이걸 보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많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낚시를 가고 싶다 이러면 일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이제 집 청소를 해놓고 밥을 해놓고 온갖 아부를 다 떠는 거지. 낚시 한번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낚시 가도 돼? 이랬는데 안 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해. 스트레스가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낚시 한번 가려고 그렇게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난 원망도 진짜 많이 들었어. 신랑이 낚시를 가르쳐 놓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친구 남편한테 낚시를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니까 나한테 계속 진짜 우리 인생의 잘못된 만남은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다. 그래 계속 이제 싸움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내 친구도 신랑이 애도 보고 집 케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낚시에 완전 미친 것처럼 막 용돈을 모아서 장비를 사기 시작하더니 친구분도?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항상 신랑한테 그 남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지 말라고, 절대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니 혼자 하라고 이렇게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 1년에 뭐 제주도를 평균 한 5번 이상은 가고 낚시 때문에 가는 거죠. 낚시하러.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언니 낚시. 진짜요? 대마도 그리고 또 일행들이랑 텐트 들고 가가지고 막 저 밑에 주방 가가지고 며칠씩 있다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동안 항상 내 빈자리가 크지. 아무래도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그러신 거예요? 10년. 결혼하기 전서부터 전서부터 계속. 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 뭐 아버님을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5살, 6살 때부터 아버님한테 낚시를 배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막 애들 소개팅 하러 가고 이럴 때 나는 낚시하러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낚시에 완전히 미쳐서 하는 거지. 연애할 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 그래서 이제 너도 취미가 낚시였으면 좋겠다 해서 낚시를 막 가르쳐 줬어. 그리고 이렇게 대만 던지면은 고기가 잡히는 그 포인트에서 그런 손맛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난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그냥 고기를 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라 고기를 막 박둥만한 거를 걸었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막 와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막 들면서 근데 이걸 왜 해? 이러는 거야. 고기를 잡으면서도.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난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재미라는 포인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낚시를 그러니까, 하면서. 내 말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낚싯대를 던지잖아요. 뭐 이렇게 미끼를 끼워가지고.
그러면 얘가 잡힐 때까지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되게 뭔가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적이 그냥 물고기를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잡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건지 뭐 이런 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가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물건을 사고 그때부터 설레는 거야. 그때부터 설레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은 벌써 뭐 인터넷으로 막 사고 앉아서 뭐 가방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거 이번엔 가가지고 이 채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채비에다 다시 넣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또 꺼내가서 채비 바꿔 또 집어넣고. 근데 또 막상 딱 가서 고기를 딱 잡으면 그 손맛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해서 이제 계속 몇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못 잡아도 좋고 잡으면 더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못 잡아도 그냥 바닷가에 내 찌를 던져놓고 그 찌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그냥 걔가 둥둥 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뭐 찌맛이라 그러는데 찌가 싹 들어가면 또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막 엔돌핀이 돌고 막 호르몬이 생성되고 이러잖아. 근데 그게 이제 낚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연애 초창기 썸 탈 때의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10년 갈 넘게. 때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지겹게 낚시를 했어. 근데 어느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냐면 내가 이제 낚시를 너무 많이 가니까 사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진짜 집에서 노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생활비만 딱딱 주면은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지. 근데 나는 계속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계속 낚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낚시를 갔다 왔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낚싯대 내가 다 갖다 버리겠다. 진짜 오늘 밤에 내가 낚싯대 다 갖다 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내가 잠깐 정리하고 딱 왔는데 낚시 갔다 오면 거의 밤을 새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기절을 하거든. 근데 낚싯대, 비싼 낚싯대를 침대 옆에서 이렇게 안고 쥐고 자고 있는 거야. 못 버리게. 내가 아. 혹시라도 이거 진짜 버릴까봐. 버린다면 버리거든. 난 진짜 버린다면 버리거든.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유식 할 때도 한 번도 그런 걸 사서 먹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전복 같은 것도 아예 바다에서 잡아와서 이제 그걸로 죽 끓여서 전복, 먹이고 문어, 해삼. 해삼. 그러니까 애들이 냉동실 들어갔다 온 고기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아빠 계속 잡아오니까.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잡으면 그 다음날 아침은 감성동 구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낚시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메인 잡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데 어. 낚시를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본업에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치. 본업은 그러면 뭐였어요? 원래는 자동차 쪽 일을 하다가 그래서 되게 큰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 상사도 했었고 본인이 이제 직접 했었고 그 매매 상사 하다가 자동차 관련된 또 다른 사업 배터리 사업도 했었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갔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건가요? 그치. 그러면서 경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실 40대 초반에 우리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서 갈 수 있는 여기는 회사들 자체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40이 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돈이 될 수 있는 걸 해라. 거꾸로잖아요. 내가 40 넘었으니까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되겠다고 아까 그치. 변하는데 자기는 가장이야 이러면서 말렸어야 되는데 신랑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단서를 붙였지. 오케이 좋아하는 일을 하되 돈이 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남편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낚시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도 하셨던 거예요? 낚시 용품을 파는 일도? 낚시점도 생각을 해봤는데 낚시점을 하게 되면 내가 낚시를 못 가. 내가 낚시를 못 가잖아. 낚시를 하는 거가 재밌는 건데 그치.
그러면 내가 정말 낚시를 원 없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보니까 어부밖에 없어.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준학이라고 그래서 낚시랑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 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이 아무래도 나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되 또 준학도 마찬가지로 땡길 때 보면 손맛이 되게 좋아. 아, 그것도 재밌는 거고. 이것도 재밌는데 큰 고기 물리면 막 손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손맛이 되게 좋은데 일단 이건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걸 잽싸게 해놓고 내 배나 내 막사에 가면 이제 낚싯대를 싹 진열을 해놨는데 갔다 와서 시간 최대한 날 때 오늘은 뭐 잡으러 갈까 해가지고 낚싯대 이렇게 골라가지고 먼 바다를 나가든 해서 대구 잡으러도 나가고 뭐 돌삼치 잡으러도 나가고 뭐 돔 잡으러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펠리시티호로?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왜냐면 포인트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포인트 탐색하려고 거의 매일 나간다고 봐야지. 나가서 뭐 놀래기를 한 마리 잡든 도미를 잡든 대구를 잡든 일단은 잡는 것 자체가 다 돈이 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근데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 나 일하는 거야. 나 낚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낚시를 가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나 이게 직업이거든. 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당당히 당당히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취미 생활이었으니까 어. 수익이 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이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감성돔을 많이 잡으면 하루에 한 50마리? 40마리? 최대 많이 잡았을 때가 그 정도 잡았을 아닌데 때. 더 잡아도 내가 갖고 나올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30마리, 40마리 이상 못 들고 나 무거워서 여기 막 피멍 들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오면 정작 내가 먹는 거는 한 3마리, 4마리 나머지는 그냥 다 나눠줘. 다 나눠주는 거야. 그 잡는 재미만 느끼고 그거를 그렇지.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거나 이런 재미는 없었던 근데 거네요, 내가 그때는. 또 가장 근래 뱅에돔을 한 10마리를 잡았어. 예전 같았으면은 그걸 다 나눠주거나 뭐 먹어봐야 한두 마리 구워 먹고 그러고 말았겠지. 근데 그거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위판을 가봤는데 한 마리 6,000원? 꼴로 쳐주더라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한 6,000원. 근데 벌써 한 10마리는 6만원 아니야. 근데 그거 잡는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재밌어서 한 거니까. 일단 근데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그런데 재미를 붙이니까 이제 시간만 났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가든지 고기 잡고 그걸로 이제 또 돈도 벌고 내가 봤을 때는 내 평생 앞으로도 그렇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가정 중에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 나는 남편이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고정관념도 많고 위험한 직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바다 나가서 풍랑 만나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배를 딱 보니까 사실 뭐 그 GPS 같은 이런 기계들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딱 내가 배를 보고 기계들을 보면서 아 그냥 빠져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버튼만 누르면 구조가 다 되니까 구조 신호가 다 가고. 정말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인데 예전에는 그냥 되게 부정적이었거든. 낚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웬만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부라는 직업이 딱 되면서 일단 표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새벽 3시, 4시만 되면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아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온대. 오늘은 과연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을까? 일인데도. 일인데도. 오늘 나가면 경매 얼마 할까? 뭐 이러면서. 진짜 천직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번 달에 그 준학을 4개를 낳았어. 많이 넣지도 않고 딱 4개 정도를 낳았는데 한 바구니에서 거의 한 60kg 잡힌 거야. 안 하고 거. 이제 거의 다 달렸다고 봐야지. 줄줄이로 다들 굵은 거 이만한 걸로만 이제 줄줄이 다 달려가지고 나머지 바구니에서 한 20kg 정도가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장어값이 엄청 좋았어. 키로에 막 2만원, 19,000원 이렇게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 틀린데 그 전표를 딱 받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날 80만 원을 팔았거든. 이제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지. 내가 진짜 건물 지으러 다니 하루 일당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80만 원치를 벌려면 며칠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줄 하나 잘라가지고 하루 저녁에 80만 원을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난 또 그 땡기면서 그 재미가 줄줄이 달려 나오는 그 재미가 정말 재밌더라고. 근데 지금 펠리시티오도 지금 거의 2달 되지 않았나요? 6월 초중순에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2달 됐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수익적으로든 뭐 다 만족스럽다. 나는 이왕 하려면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도 잘할 많이 거예요. 벌었습니다.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오늘은 취미가 이제 직업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준학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